미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의 대관식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날부터 깜짝 등장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섰는데요. 미국 대선 상황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해리스 부통령 보통 전당대회 마지막 날 등장할 줄 알았는데 첫날 등장했고요. 또 힐러리 전 국무장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까지 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첫날부터 대거 동원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날 전당대회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또 자녀의 어떤 그 소개를 받고 나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지지자들이 We love 조를 사랑한다,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한 5분 동안 환호하면서 예.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감격해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50분간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될 테니까 지지해달라. 이러한 그 연설 메시지를 하는 걸 보고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직 이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지금 보기가 어려웠는데 전당대회는 그렇고 밖에서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유권자의 좀 표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너무 친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그 살상 무기를 자꾸 이스라엘에 제공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 불만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미국인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표심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팔레스타인 미국인이라든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제 해리스 후보한테 가지 않고 이제 투표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해리스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투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해리스 후보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가지 않을 거다. 민주당 그럴 당원이기 겁니다. 때문에.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전당대회 둘째 날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2일차에는 민주당의 명연사라고 그 소문이 나 있는 오바마 전 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명연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해리스 후보의 어떤 지지를 갖다가 이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그 명연사로 알려져 있는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여사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 오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가장 최고의 유리 천장을 깨는데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예. 이제 그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부부가 나와서 얼마나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언론에 또 다른 관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팝스타 비욘세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공연을 할지인데, 자, 만약 두 스타가 무대에 진짜 오른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로 크게 흥행몰이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두 어떤 그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붐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본다면 이 두 분이 정말로 번갈아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어떤 주권자들이 그 또 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무튼 그 해리스의 대관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그 시청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특히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파급력,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가짜 사진을 SNS에 게재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위재천 기자의 보도 보시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다정하게 해변을 걷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한 모습,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진도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이번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이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지지를 수락한다고 적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을 공개 지지했던 스위프트가 이번엔 누구를 지지할지 큰 관심이 몰린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직접 가짜 사진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해리스로 보이는 여성이 공산당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연설하는 가짜 사진도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AI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대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hard to tell someone how to spot a deepfake because the models are changing. SNS와 인공지능 AI가 만나 자칫 거짓 정보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전 세계가 우려 속에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트럼프 측 선거 전략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 맞불놓기 위해서 경합주 유세에 나섰고요. 또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의 TV 토론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전략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선거 프레임은 바이든 행정부 실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 문가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남북 국경 문제,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남북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해리스 후보도 부통령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급진주의자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것은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는 이런 정책적 측면을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그 전공법인데 자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빠지면서 그런 메시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런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다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향후에도 그런 메시지를 정책적인 메시지를 계속 집중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전략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돌풍이 만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시고 해리스 후보가 이제 새로운 후보로 등극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그 추대되는 과정에서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잡음을 없애고 단독 후보로 추대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그 후보로 올라가는 과정을 매끄럽게 끝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실책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해리스 후보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이 보다도 바람이 거세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박빙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